글로벌 이슈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오늘 화요일이고요. 화요일에 함께하는 블록체인 전략연구소 배훈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화요일에 저희가 이제 항상 소장님과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최근에는 사실 저희가 할 얘기가 많지가 않았어요. 아무래도 이슈도 좀 적었고 그리고 또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어떤 관심이 1월만큼은 안 했던 것 같거든요. 2월에는. 근데 이제 연휴 동안 엄청난 뉴스가 또 시장에 등장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결국에는 샀어야 했나 이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간밤에 제자리로 돌아갔더라고요. 네. 이거 참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변동성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 국면에 있었었는데 2월 들어서는 변동성이 큰 구간으로 들어와 있고요. 지난주에 이제 96,000달러까지 24일 날 올라갔다가 이제 120일 이평선 아래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급락하는 형태를 보였고요. 그리고 나서 뭐 금요일에는 78,000달러까지 이제 떨어졌고 이후 84,000달러 선까지 이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의 전략적 비축이라고 하는 그동안의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트루스 소셜에 발표하면서 95,000달러까지 이제 급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약간의 조정을 받으며 93,000달러 선에서 횡보를 했었는데 이제 어제 미국 증시가 개장되면서 여전히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제 관세 정책을 다시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경기 불확실성을 반영하면서 증시가 하락되는데 그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다시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이제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 어떻게 자기의 투자 전략과 이제 매매 전략을 이제 평정심을 가지고 또 진행할 것인지가 좀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평정심을 가지고 투자 매매를 진행해야 된다. 이거 가장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계속 이런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전해드리니까 그 안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평정심을 조금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갖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슈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전략 비축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예상했던 대로 리플, XRP로 바뀌었죠. 그리고 솔라나, 그리고 카르다노, 이게 에이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요거까지 포함이 된 것으로 들었어요. 이 기준이 뭐가 있는 건가요? 네,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갑자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이제 XRP, 솔라나, 그리고 카르다노를 언급하면서 그러면 암호화폐 전략적 비축에 대한 자산 부분들이 확대되는 것이냐, 그리고 이제 확대되는 것으로 이제 거의 확정이 됐다, 거의 이제 가능성이 아주 높은 형태로 됐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첫 번째 그 트루스 소셜에 올렸을 때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언급이 빠져가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시장이 다소 혼란이 있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관련된 기사들을 좀 살펴보고 뭐 제가 이제 봤을 때는 트럼프는 어쨌든 이 미국에서의 시장의 중심, 암호화폐의 중심으로 삼겠다라는 기조, 그 미국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강한 이제 정책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미국에서 발행된 토큰을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고 스테이블 코인과 밈 코인을 제외하면 딱 순위가 XRP, 솔라나, 카르다노가 나옵니다. 그렇구나. 그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미국 프로젝트가 아니니까 당연한 것으로 해서 시가총액 1위니까 빼놨다고 봤을 때는 딱 맞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약 2시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이제 그러면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얘기가 나왔을 텐데 이제 그 이후에 당연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암호화폐 전략적 비축의 핵심이다. 그리고 두 개 다 내가 좋아한다. 이런 올리면서 이제 가격이 이제 같이 상승했습니다. 그렇군요. 요 세 가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일단 미국에서 뭔가 좀 기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시가총액 탑 안에 있는 그런
코인들 중에 알트코인들 중에 몇 가지 또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을 좀 제외하고 나서 뭐 밈코인 이런 것도 빼겠죠.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서 핵심적인 코인들을 선정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뭐 기준이 사실 뭐 궁금하기보다는 결국 이거를 선정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일일 테니까 그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얘기를 해보면 사실 리플이랑 솔라나까지는 다들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카르다노가 좀 의외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요거 좀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그러니까 카르다노도 시가총액으로는 8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탑 10 안에 들어있고요. 이제 암호화폐 전략 비축에 대한 발표 이후에 이제 상승분을 보면 비트코인이 한 8%, 이더리움이 12% 정도, XRP가 33%, 솔라나가 24%였는데 네. 카르다노는 무려 66%가 급등하면서 카르다노까지 이제 들어간 것 그리고 가격대가 66% 상승한 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확실히 의외였다는 반응이 그 상승률에서 좀 느껴지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카르다노는 블록체인의 보안성, 확장성,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2017년도에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 창립자는 찰스 호스킨슨이라는 창립자인데 이더리움의 공동 창립자 중에 한 명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블록체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었고 에너지 효율적인 지분 증명 (POS)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2021년 9월부터는 카르다노 내에서도 스마트 컨트랙 기능을 제공하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와 같은 형태로 자체 블록체인 내에서 DApp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할 수 있는 그리고 NFT도 발행할 수 있는 형태로 기능이 확장되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충분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그 기대감이 사실 앞서서 말씀하셨던 리플 솔라나에 비해서는 조금 작았다가 같이 이제 또 포함이 되면서 이번에 확실하게 주목을 많이 받았네요. 60% 이상의 단기 급등이 나왔다는 건 그 기대감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재료가 됐던 것 같고요. 앞으로 계속 좀 잘 지켜봐야 되는 티커 A다.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솔라나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여기 조금 그 밈코인을 그 오피셜 트럼프라는 밈코인을 발행할 때도 네. 솔라나를 활용했어서 요거는 힌트가 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솔라나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솔라나가 트럼프가 오피셜 트럼프 밈코인을 발행하면서 매우 관심을 많이 받았었고 예. 조금 살펴보면 17일 대통령 취임 전에 발표를 했었고 전날 19일 날 73.94달러까지 최고가를 기록했다가 15달러까지 또 폭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20일에는 영부인인 멜라니아가 밈코인을 똑같이 솔라나 기반으로 발행했다가 12.36달러에서 0.85달러까지 대폭락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2월 18일에는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리브라 코인을 이제 추천하는 형태로 올렸다가 이슈가 됐었죠. 네, 폭락을 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솔라나가 너무 밈코인 쪽에 관심을 받으면서 밈코인 발행 플랫폼이라는 약간의 이제 부정적인 어떻게 보면 오명이었던 거죠. 오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월 1일에 총 1,120만 개의 솔라나 코인이 규모는 한 약 13억 달러 정도 규모인데 언락이 되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솔라나 물량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XRP는 워낙 금융권에서 많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솔라나도 관심이 많았는데 솔라나가 최근에 너무 밈코인에 대한 이미지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 더 확장해서 카르다노까지 확장된 것이 아닌가라고 상황을 연결해서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그렇다고 솔라나를 뺄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래도 조금 보완제 성격으로 카르다노가 좀 포함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연결이 좀 되네요. 리플은 들어가는 거고 솔라나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카르다노까지 같이 포함이 됐다.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처음에 그 트윗에는 안 적혀 있어서 그게 다들 논란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비트코인 그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간 조금 중심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는 않고 이제 트럼프의 그 SNS 활동 자체를 보면 첫 번째 트윗에서
우리가 암호화폐 수도가 될 것이야. 그 위대한 미국을 만들 것이야. 이제 트럼프는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가격대가 많이 떨어지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렇겠죠. 예. 이게 캠페인성 메시지로 이제 언급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야 미국에서 발행한 코인 중에서 프로젝트 중에서 우선순위를 한번 따져보자라고 했던 거기에 너무 집중돼 있다 보니까 전반적인 전략적 자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는 좀 미흡했고 두 번째 이제 트루스를 발행하는데도 네. 거의 한 2시간 정도의 시차가 있다 보니까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현물 ETF까지 발행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크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어떤 비중으로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생각들이 좀 되고 있어서 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전에 이제 언급했던 것을 보면 작년 2024년 7월 내슈빌에서 있었던 2024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는 그때는 비트코인이라는 용어로만 전략적 암호화폐 전략적 자산이라는 용어를 썼었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취임 이후에는 이걸 확대해서 디지털 자산, 디지털 에셋이라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크립토라는 형태를 쓰는데 이제 트럼프 정부가 최근에 이제 특히 초반에 이 암호화폐 정책과 관련되는 용어와 표현들이 이제 조금 달라지다 보니까 네. 용어 정의가 잘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좀 정리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백악관에서 열리는 크립토 서밋 행사에서 네. 아마 이러한 부분들을 좀 그래도 정리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경제인 출신이니까 시장을 계속 보고 있겠죠.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좀 떨어지는 것도 좀 봤을 거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 급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윗을 쓰다가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누락된 걸 알고 나중에 다시 이렇게 이것도 같이 가는 거다 이렇게 보완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덕분에 제 정상 궤도로 다시 올라온 비트코인 가격을 우리가 확인했고요. 물론 간밤에는 또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가상자산, 전략적 비축자산이라는 기존의 공약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 행보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는 점이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주에 그 크립토 서밋이라는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기대감이 또 형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가 나올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백악관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크립토 관련되는 뭐 서밋이라고 돼 있는데 그렇군요. 뭐 정상회담 또 회의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참석하겠다라고 돼 있는 또 초청한다고 돼 있는 대상자들이 암호화폐 업계 전문가들인데 이제 주요한 프로젝트의 창립자들 그리고 최고 경영자 그리고 투자자들을 참여한다라고 돼 있고 아직 구체적인 명단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얘기했던 주요한 프로젝트들의 창립자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대통령 직속의 실무 그룹이 있습니다. 이 구성원들이 참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재무부, 법무부, SEC 그리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들이 참여하고 의장으로는 이제 데이비 삭스가 참여하고 전체적인 주관은 실무 그룹의 이사인 보 하인즈가 맡아서 진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발표됐던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미국 최초의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할 것 같은데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이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더라도 혁신은 지원하겠다. 그리고 경제적 자유에 대한 부분들도 보호하겠다라는 큰 메시지는 전달이 돼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암호화폐 업계에서의 현황 그리고 또 어떤 필요한 요구 사항들을 좀 듣는 자리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암호화폐를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할 경우에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항들이 좀 정리가 될 텐데 금요일 날 좀 우리가 새로운 호재 또 새로운 뉴스들을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좀 기대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바쁘거든요. 일단 취임하자마자 관세에 관련해서 정책들을 쭉 열을 올렸었고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두 개를 마무리 짓고 나서 이제 다시 관세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3월 4일 기점으로 이와 관련해서 또 한 번 소강 상태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또 다른 정책 갖고 오지 않을까. 뭐 크립토 서밋이 또 마침 그 상황에 있으니까 전략적 비축 자산 얘기까지 나온 마당에 크립토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는 좀 더 중점적으로 다룰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그 규제 프레임워크 얘기를 하셨는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게 계속 발목이 좀 잡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유예가 됐다고 들었어요, 과세가. 네, 이제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이제 국내에 관련되는 정책들도 살펴보고 있는데 네네. 이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에 대한 부분들을 짧게 정리해 보면 이 가상자산은 2024년 작년 12월 10일 날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 대여분으로부터 발생되는 부분들을 기타 소득으로 분리과세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2년이 좀 다시 유예가 됐습니다. 사실 그 사이에도 여러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과세를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는 내용을 살펴보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발생하는 소득이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방세 포함해서 총 22%의 세율을 적용한다라는 게 요 내용이고요. 그러면 또다시 과세 유예된 배경에는 이 과세를 하면 가상자산 하는 이용자들이 국내 거래소도 이용하지만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도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해외에서 발생됐던 수익에 대해서도 합계를 내줘야 되는데 애매하네요, 그것도. 그러면 그런 과세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이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자율적인 신고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는 지금 트래블 룰을 적용해서 예. 특정한 거래소에서 만 이제 입출금에 확인이 되도록 약간의 이제 보완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여전히 이제 국가 간 과세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미흡하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법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이제 가상자산 업계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데 가상자산은 별도로 보지 말고 금융자산에 포함시켜 달라. 네네. 이게 금융사업인데 그래서 규제를 그렇게 마련해 달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타 소득이 아닌 금융 투자 소득으로 분류하게 그러네요.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 합산해서 공제하는 부분들도 조금 더 확대하고 증액해 줄 수 있지 않겠냐. 나오는 얘기가 이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정도인데 합산해서 한 5천만 원 선까지는 공제를 해주는 것들을 업계에서는 계속 건의하고 투자자도 건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시 검토돼야 될 것 같고요. 여기와 관련해서는 뭐 얘기했던 기본 공제 그리고 내가 손해가 났던 부분을 대한 2월 공제 그리고 전체적인 손익에 대한 것들을 합산해서 뭐 내가 손해 난 것과 이익이 난 것을 다 통합해서 정리해 줘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도 얘기했던 거래소와 관련된 주거래능 확대라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보이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과세 인프라 구축 등은 여전히 이제 더 보강돼야 될 이슈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규제와 관련해서 계속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 국내에서도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렇게 움직임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연휴 동안에 어떤 급등도 나올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꾸준히 이런 것들 팔로잉 해가면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록체인 전략연구소 배훈철 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